여러분은 필리핀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새하얀 백사장, 보라카이나 세부 같은 휴양지가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1년 내내 따뜻한 날씨에 물가도 저렴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여행지 중 하나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휴양의 나라, 그 수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닐라, 정확히는 메트로 마닐라라고 불리는 이 도시 이야기인데요. 이곳은 세계에서 교통이 가장 막히는 도시로 악명이 자자하거든요. 자전거보다 느리게 기어가는 자동차들, 출근하는 데만 몇 시간씩 도로 위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이 돼버린 셈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는 이 거대한 도시에 지하철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체 이 도시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차가 너무 많아서일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건 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도시 자체가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계 최악의 교통지옥이 돼버린 마닐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의 교통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봐야 합니다. 메트로 마닐라는 면적 약 636제곱킬로미터에 14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어요. 인구 밀도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 인도의 수도 뉴델리보다도 높습니다. 이렇게 빽빽한 도시라면 당연히 도로망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야 하겠죠. 뉴욕은 격자형 도로망으로 우회로가 무수히 많고 도쿄는 방사형 도로와 순환도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길로 분산됩니다. 하지만 마닐라의 도로는 다릅니다. 설계상으로는 방사형 도로 10개와 순환형 도로 5개가 계획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 도로들의 상당수가 중간에 끊겨 있습니다. 미싱링크라고 불리는 이 끊어진 구간들 때문에 도로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막다른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닐라에는 차량 1km당 424대가 달리고 있는데 이 차들이 우회로를 찾지 못하고 소수의 간선도로로 강제로 집중됩니다. 그 대표적인 도로가 에디사예요. 에피파니오 데 로스 산토스 아베뉴의 약자인 에디사는 길이 23.8km의 마닐라 핵심 대동맥인데 하루 4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 도로를 지나갑니다. 결과는 상시 주차장 상태예요. 에디사 교통체증으로만 연간 55억 페소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추산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왜 끊겨 있는 건지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면 더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마닐라 면적의 약 20%를 차지하는 거대한 벽이 도시 곳곳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불리는 폐쇄형 부촌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빌리지나 서브디비전이라고 부르는데 높은 담장과 경비 초소로 둘러싸인 이 거대한 사유지들은 거주자가 아니면 통과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게 왜 교통과 관련이 있느냐면 이 게이티드 커뮤니티들이 마카티, 보니파시오 글로벌시티 같은 핵심 업무지구 주변에 밀집돼 있기 때문이에요. 수백만 명이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구역인데 그 주변을 사유지 담장이 빙 둘러싸고 있는 거죠. 직선거리로 2km인 곳을 가려면 담장을 몰아서 8km를 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도시 한복판에 콘크리트 댐이 세워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 구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뚫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부유층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어요.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보다 사유지의 보안과 부동산 가치가 우선시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페인 식민시대부터 이어져 온 사유지 중심 도시개발의 유산이에요. 미국 식민시대에도 이 패턴이 강화됐고 독립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끊겨 있고 부자들의 벽이 도시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래도 정부가 우회로를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마닐라만의 독특한 정치 구조가 등장합니다. 메트로 마닐라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에요. 17개의 독립적인 지방정부, 즉 17개의 시와 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아래에 수백 개의 바랑가이라는 초소형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바랑가이는 필리핀 행정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 각각 선출직 대표가 있어요. 메트로 마닐라 개발청 MMDA라는 기관이 수도권 전체를 조율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약합니다. 17개 시장이 각자 도시계획을 세우고 바랑가이 대표들이 자기 동네의 도로 사용을 통제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앙정부가 간선도로의 체증을 줄이기 위해 주택가를 지나는 우회로를 지정해도 해당 바랑가이 대표가 우리 동네에 차가 몰리면 안 된다며 바리케이트를 세워버리는 겁니다. 도로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아예 물리적으로 길을 막아버려요.
전체 도시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각 동네가 자기 구역의 이익만 지키는 국지적 이기주의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1987년 필리핀 헌법이에요. 이 헌법에는 경제적 자유를 사실상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조항들이 있어요. 17개 지방지역에 독자적인 투자 결정권이나 조세 자율권이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일자리, 서비스가 전부 마닐라로 집중되고 마닐라의 사람이 과도하게 몰립니다. 그 사람들이 탈 도로와 대중교통은 인구 증가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마닐라의 인구가 집중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헌법이 강제하는 구조적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도로를 더 지으면 해결될까요? 필리핀 정부는 실제로 그 전략을 택했습니다. 기존 도로 위에 유료 고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수조 페소를 쏟아부었어요. 스카이웨이, NLEX 커넥터, SLEX 커넥터 같은 거대한 고가도로들이 마닐라 하늘 위로 뻗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새 도로가 열리면 차량 흐름이 빨라지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걸 유도 수요라고 해요. 새 도로가 뚫리면 이제 빨라졌겠지 하고 더 많은 차량이 그 도로로 몰리는 현상이에요. 원래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사람들도 차를 끌고 나오고 다른 경로를 쓰던 차량도 새 도로로 이동합니다. 결국 새 도로도 금방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 브라이스의 역설이라는 더 심각한 문제가 겹칩니다. 새로운 도로를 네트워크에 추가하면 직관과 달리 전체 이동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수학적 현상이에요. 고가도로를 달리다가 출구에서 지상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고가도로 출구 주변의 지상도로는 오히려 더 심각한 정체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고가도로의 통행료가 비쌉니다. 저소득층은 이용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결과적으로 유료 고가도로는 부유층을 위한 전용 차선처럼 변질됐고 그 아래 무료 지상도로에는 나머지 모든 차량이 더 밀집하게 된 거예요. 진짜 해법은 도로가 아니라 대중교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닐라의 가장 기이한 사실이 드러나요. 1,4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세계적 메가시티인데 지하철이 없습니다. 현재 마닐라에는 MRT라는 경전철 시스템이 있긴 한데 1999년에 개통된 이 시스템은 하루 50만 명이 이용하면서 만성적인 고장과 과밀에 시달리고 있어요. 에어컨이 안 되는 날이 수두룩하고 열차가 자주 멈추며 출퇴근 시간에는 플랫폼에 올라서기 위해 2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차를 살 여유가 생긴 사람들은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선택해요. 2024년 8월에도 자가용 판매가 전년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불신이 더 많은 차량을 도로 위로 밀어내는 악순환인 거예요. 마닐라 지하철 프로젝트는 2019년에 착공됐고 2029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완공되면 마닐라 동부와 중심부를 잇는 33km 노선이 탄생하는데 세계은행과 JICA, 아시아개발은행이 재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의 노선으로 1,400만 명의 이동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사람을 움직이는 인프라에 투자해야지 차를 움직이는 인프라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보행자 인프라, 자전거 도로, 버스 전용 차선,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네트워크가 근본적 해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도로와 고가도로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의 교통지옥은 차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시 자체가 실패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에요. 끊어진 도로, 부자들의 벽, 동네 정치의 바리케이트, 그리고 헌법이 강제하는 수도 집중. 이 문제는 콘크리트를 더 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도시가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먼저 도시를 가로막고 있는 벽부터 허물어야 합니다. 과연 메트로 마닐라의 교통체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